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본체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은 당시 10% 지분을 보유한 일대 주주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발생한 AI로 양계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발생한 AI는 폐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도 빨라 초기에 잡지 못하면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AI가 발생한 김제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방역 요원들이 자루에 오리를 넣고 땅에 묻는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발생한 AI는 폐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발생 패턴도 불규칙해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사료 차량이라든가 축산 차량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철새 유입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농장 주변에 닭과 오리 농가가 밀집해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AI가 발생한 농가 반경 10km 안에는 모두 360여 개의 농가가 닭과 오리 270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0kg 정도면 거의 용진면에 산란계 사육농가가 다 해당되는데 이게 이동 제한에 묶이다 보면 계란 출하도 중지가 될 것이고. 방역 당국은 김제 지역에 5곳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이동 차량을 통해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온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AI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AI는 동물과 함께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김제에서 또 AI가 발생하면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주의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익산 만경강 철새액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바이러스 유행은 H5N6형입니다. 전남과 충북에서 발생한 AI 역시 H5N6형이었습니다. AI 발생이 확인된 김제 오리 농장도 H5N6형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H5N6형은 AI 바이러스 144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서 유행했는데 15명이 감염돼 9명이 숨졌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다른 AI 바이러스에 비하면 덜 위험한 편입니다. 몇 년 전 국내에서 유행한 H5N1형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무려 856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452명이 숨졌습니다. H5N6 같은 경우는 2014년 이래로 지금 15명이 확인이 됐으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AI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아 위생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AI에 감염된 농장을 출입하는 농민이나 방역 요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하면 됩니다. 발생한 농장에서는 보호복을 입고 그 보호복을 다 소각을 하니까 이제 안 묻혀서 나온다는 거죠. 감염된 닭이나 오리가 유통되지 않지만 설사 유통된다 해도 익혀 먹으면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75도씨 정도에 5분 정도만 끓여도 바이러스가 사멸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AI 발생 지역에서 닭과 오리 등을 만진 뒤 혹시 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주교 저수지가 내년에 생태습지로 거듭나게 되면 새만금유역의 수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수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가축 분뇨로 새만금 유역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된 주교 저수지입니다. 바닥에 쌓인 가축 분뇨를 걷어내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3월 악취가 진동했던 주교 저수지가 생태 습지 공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만금 수질도 낮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월 말 지금 BOD 수치상으로는 6.2가 나왔고요. 지금 수생식물들을 다 식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만경강 수질 개선 목표가 4.2인데 거의 근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적정 수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수질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축사를 사들여왔습니다. 내년에는 왕궁 환경 개선 사업이 끝나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 20%의 축사를 사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들이지 못한 40여 곳의 축사에서 4만 마리의 돼지가 배출하는 축산 분뇨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오염을 이제 시킬 물론 위험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달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왕궁 환경 개선 사업이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와 사업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요즘 공립유치원 들어가기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보육기관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공립유치원은 지난주 원화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단설 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평균 10대 1을 넘었습니다. 입학 정원이 적은 만 4세와 5세 반은 최하 7대 1, 높은 곳은 20대 1을 웃돕니다. 법정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우선 선발하다 보니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상교육에다 교육 환경도 사립에 뒤처지지 않다 보니 공립유치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맞벌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또 작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자꾸 지원되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단설 유치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인원을 적게 뽑는 병설 유치원은 입학 경쟁률이 40, 50대 1을 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공립보다 비싸지만 보육료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사립 유치원도 이전보다 입학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많아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엄청 줄게 생겼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원화 모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 감소가 하고 있는데 유치원으로 풀로 차고 하면은 당연히 줄지. 실제로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1년 새 50개가 문을 닫았고 200명이 넘는 어린이집 교사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내년까지 3년째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이 안 될 경우 영세 어린이집의 폐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누리예산에 대한 법적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보육기관 간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자동차에서 음식을 파는 이른바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영업지역이 확대되고 이동 영업도 가능해져서 푸드트럭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 2대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해준 곳입니다. 한 대는 문을 열지 않았고 한 대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탓에 장사 가운데 평일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평일날은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고요. 그냥 주말만 나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장사 안 되고. 올해 한 대를 허가해준 곳도 비슷한 형편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은 불법입니다. 지금껏 푸드트럭은 허가된 특정 장소를 조금이라도 벗어나 이동을 해서는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3,000원
뒤늦게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 이제는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원지와 관광지, 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등 8곳에 머물던 영업 허용 지역도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 각종 축제와 행사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조례를 바꾼 전주시는 영업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한 뒤 이동영업 운영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적으로 했던 그 영업보다는 이동을 함으로써 수익이 좀 더 창출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기존 상권과 충돌을 우려해 쉽지 않은데 이동 영업의 효과도 적을 거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군산조선소 협력사에 잔여 건조 물량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서울의 모 신문사 보도가 나와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협력업체에 건조 물량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잔여 물량의 울산조선소 이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연말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두 5,200억 원의 대형 공사인 새만금 남부기축 3-409도로 건설공사가 외지업체 잔치로 바뀌어 전북 건설업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지난 21일에 공동수급 협정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3,400억 공사인 남부기축 309는 전북업체의 최대 참여 비율이 5%에 그쳤고 1,700억 공사인 남부기축 409는 전북업체 최대 비율이 1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309의 신청서를 낸 대우 컨소시엄은 전북업체를 아예 참여시키지 않아 지나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재부 장관 고시로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40%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허남조 의원은 전라북도와 12개 출연기관의 통합부채가 1조 5,172억 원에 이르러 도민 1명당 81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며 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허남조 의원은 특히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2014년 기준 부채 비율이 396%로 전국 공기업 평균의 5배를 넘고 있다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과 경북이 함께 추진하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13종에 154억 원, 경상북도는 11종에 144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예타조사 과정에서 전북은 22억 원, 경북은 11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며 지역차별적인 예산 편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무주가 영하 4.1도, 전주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기온이 3도에서 5도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에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일부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풀리겠고 주말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온풍기 대신 적외선 램프를 사용해 축사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5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양계 농장의 경우 한 해 3천만 원의 전기료가 들지만 온풍기 대신 적외선 램프를 사용하면 전기료를 30%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이 2018년도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진안군은 중앙부처 예산 편성 방향과 정부 역점 사업 등을 연구 분석해
지금까지 130건, 7,900억 원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무주군이 내년에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자원봉사자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무주에서는 전체 국민의 26%에 해당하는 9,5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